지금 중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천재 역도 소녀 리메이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 대표로 뛰고 싶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그녀를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는 말했죠. 중국에선 100명 중 하나였지만 한국에선 단 한 사람으로 존중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그녀는 태극마크를 달고 중국과 결승전에서 다시 맞붙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낡은 체육관에서 한 소녀가 혼자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리메이, 당시 15세였죠. 그녀의 손목엔 빨간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며칠 전 훈련 중 다친 상처를 숨기려는 거였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이고 있었어요. 중국 최고의 시설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죠. 왕 리화 코치가 체육관으로 들어왔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죠. 리메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왕 코치는 늘 그녀를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거든요. 실제로 리메이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고 어머니는 리메이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리메이에게 역도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체육계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죠. 왕 코치는 리메이를 바라보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어요. 중국엔 그녀보다 훨씬 조건 좋은 선수들이 수백 명이라고요. 베이징 출신 선수들, 체육 명문가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최고 시설에서 훈련받았다고 했죠. 리메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그녀에게 주어진 건 오직 재능뿐이었는데 그 재능조차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았어요. 그때 미국에서 온 마이클 존슨이 정저우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국제역도연맹 기술위원장이었죠. 중국의 역도 시설을 점검하러 온 거였어요. 그는 체육관을 둘러보다가 리메이를 발견했어요. 혼자서 자신의 체중보다 훨씬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의 전문가적 시선에 그녀의 자세는 완벽해 보였어요. 20년간 역도를 봐온 그의 경험으로도 놀라울 정도였죠. 저 선수는 누구죠? 왕 코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냥 지방에서 온 애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마이클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기술이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왕 코치는 웃으며 말했죠. 그냥 힘만 센 거고 중국엔 저런 애들이 많다고요. 그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이클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중국의 내부 사정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었죠. 리메이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서 자신은 투명인간이라고 아무도 선수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전했죠. 꽃은 어디서 피든 아름답다고 지금 당장 빛이 안 나도 괜찮다고 했다는 말이었어요. 리메이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론 의문이 들었죠. 정말 자신에게도 빛날 기회가 올까? 그 무렵 한국에서는 박철수 감독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 역도는 심각한 위기였어요.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거든요. 김영애 팀장이 다가와 파리 올림픽 대책을 물었지만 박 감독도 답이 없었어요. 기존 선수들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인재를 찾아야 했어요. 박 감독은 세계 각국의 선수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중국의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리메이가 훈련하는 모습이었죠. 박 감독의 눈이 빛났어요. 저 나이에 저런 완벽한 기술이라니. 30년간 역도를 해온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선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요. 김영희 팀장은 의아해했어요. 중국 선수를 영입하자는 건지 물었죠. 박 감독은 반문했어요. 왜 안 되냐고, 세계화 시대에 국경이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박 감독도 몰랐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말이죠. 리메이는 여전히 중국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도 탈락했죠. 코치들은 그녀를 아예 후보에도 넣지 않았어요. 동료 선수들은
시골 출신 주제에 감히 국가대표를 꿈꾸냐며 비웃었어요. 훈련장에서도 식당에서도 기숙사에서도 리메이는 늘 혼자였죠. 외로움과 좌절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4년간 피땀 흘려 훈련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리메이는 점점 지쳐갔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2021년 3월 리메이에게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대한역도연맹 박철수 감독이 보낸 거였어요. 자신의 훈련 영상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리메이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에서 자신에게 이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공식 연맹 계정에서 온 진짜 연락이었거든요. 리메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준 것 같았거든요. 리메이는 조심스럽게 왕 코치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 역도 연맹에서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말이었죠. 왕 코치는 비웃었어요. 한국 놈들이 정신 나갔냐고, 우리나라에서도 못 뽑힌 애를 왜 데려가려고 하냐고 했죠. 리메이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을 때 왕 코치의 목소리는 높아졌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리메이는 중국 선수고 중국이 키운 거라고 했죠. 리메이는 반박했어요. 중국에서는 자신을 안 써주잖냐고. 4년 동안 한 번도 대표 후보에 올라본 적 없다고 했어요. 투명 인간이라고요. 왕 코치는 화를 냈지만 리메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리메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중국을 떠나도 되는 걸까? 한국에 가면 정말 달라질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을 보며 리메이는 결심을 굳혔어요. 여기서 평생 벤치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요. 한편 한국에서는 박 감독이 임원진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김영희 팀장은 걱정했어요. 중국 선수를 데려오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한국 선수들 놔두고 외국 선수를 데려온다고 하면 비난받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박 감독은 단호했어요. 실력이 되면 국적이 뭐가 중요하냐고. 목표는 메달이라고 했어요. 김영희 팀장은 또 물었어요. 그 선수가 정말 올 거냐고. 중국을 버리고요. 박 감독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했죠. 마이클 존슨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국제역도연맹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한국이 중국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죠. 마이클은 리메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봤던 그 재능 있는 선수요. 확실히 실력은 있었지만 중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선수였죠. 과연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마이클은 의문스러웠어요. 중국에서도 못 뽑힌 선수를 한국에서 왜 데려가려는 걸까? 리메이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밤낮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거기서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고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중국을 떠난다는 건 큰 결정이라고 했죠. 리메이는 말했어요. 여기서는 기회가 없다고. 평생 벤치에 앉아 있을 거라고요. 아버지는 딸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거든요. 리메이가 신청서를 냈을 때 중국 체육청은 발칵 뒤집혔어요. 한국으로 귀화 신청이라니. 미쳤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를 한국으로 보내다니 말도 안 된다고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희가 뽑지도 않은 선수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절대 허가 안 한다고 했죠. 중국 언론들도 들썩였어요.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으로 쏟아졌죠. 조국을 버리는 배신자, 한국의 회유에 넘어간 매국노, 중국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제목들이었어요. 리메이는 하루아침에 중국 전체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죠. 너 같은 애가 중국 사람이라니 부끄럽다. 한국 가서 개고생하길 바란다. 돈에 팔린 배신자라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리메이는 핸드폰을 볼 수 없었어요. 볼 때마다 상처만 받았거든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 당국이 그녀의 출국을 막기 시작한 거였어요. 리메이는 당분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죠. 이유는
국가 기밀 보호 때문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역도가 무슨 국가 기밀이겠어요? 하지만 중국 당국의 결정은 절대적이었어요. 리메이는 절망했어요. 중국에서도 못 뛰고 한국도 못 가고 완전한 진퇴양난이었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리메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요. 2021년 6월 리메이의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녀를 완전히 격리시켰어요. 훈련도 혼자, 숙소도 혼자, 심지어 식사도 혼자 하게 만들었죠. 다른 선수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거였어요. 리메이는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제 정말 미래가 없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어요. 훈련을 하러 가도 텅 빈 체육관에 혼자였죠. 점심을 먹으러 가면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야 했어요.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동료 선수들은 아예 그녀와 말도 안 하게 됐어요. 왕 코치의 지시였거든요. 누구든 리메이와 대화하면 팀에서 내보낸다고 경고했죠. 선수들은 리메이를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식당에서 눈이 마주치면 바로 시선을 돌렸죠. 리메이는 점점 고립됐어요. 훈련장에서도 기숙사에서도 완전한 투명인간이 됐죠.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어요. 투명인간은 그나마 무시당하는 거지만 리메이는 적극적으로 배척당하고 있었거든요. 리메이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냥 조용히 중국에 남아 있었어야 했나? 한국행을 꿈꾼 게 실수였나? 수많은 자책이 밀려왔어요.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꿈이었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이요. 한국에서는 박 감독이 안타까워했어요. 리메이가 중국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언론 보도를 통해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됐죠. 김영애 팀장도 걱정했어요. 리메이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했죠. 박 감독은 답답했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선수를 놓칠 수는 없었지만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마이클 존슨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국제역도연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중국이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다고, 선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올림픽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마이클도 답답했어요. 규정상 각국의 내부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었거든요. 국제 스포츠 정치는 복잡했어요. 한 나라의 결정에 다른 나라가 쉽게 개입할 수 없었죠. 리메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훈련할 의욕도 사라졌죠. 바벨을 보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왜 운동을 시작했을까? 왜 역도를 선택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차라리 평범하게 살 걸 그랬나? 아버지처럼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 걸 그랬나? 10년간 꿔온 꿈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리메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죠. 포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유를 물었지만 리메이는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여기서도 안 되고 한국도 못 가고 이제 정말 길이 없다고 했죠.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리메이는 말했어요. 뭘 기다리냐고, 아버지도 이제 포기하라고, 자신은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리메이는 울었어요. 10년간 꿔온 꿈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국제역도연맹에서 중국에 공문을 보낸 거였어요. 선수의 이주 자유권 제한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이었죠. 마이클 존슨이 직접 나선 거였어요. 그는 생각을 바꿨어요. 이건 단순히 중국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 스포츠계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한 거죠. 그날 중국에서 본 리메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재능 있는 선수가 정치적 이유로 매장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마이클은 결심했어요. 중국 당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요.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내정 간섭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든 외국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중국 체육청은
국제역도연맹의 공문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죠. 리메이는 이 소식도 몰랐어요.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녀는 그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훈련장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분노했지만 그 분노도 점점 무기력으로 변해갔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리메이는 바벨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라고요. 한때는 그 바벨이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절망의 상징이 돼버렸죠. 7월 말 도쿄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리메이는 TV로 경기를 봤죠. 한국 선수들도 나왔어요. 화면에 박철수 감독이 나왔을 때 리메이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내가 저기 있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 없었어요. 현실은 냉혹했으니까요. 한국 역도팀은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박 감독의 표정이 어두웠죠. 그도 리메이가 있었다면 하고 아쉬워했을 거예요. 올림픽이 끝나고 리메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꿈이었던 올림픽을 남의 일처럼 봐야 했거든요. 자신은 정말 선수가 맞나 싶었어요. 정체성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리메이는 몰랐어요.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021년 10월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거였어요. 박철수 감독과 만나기 위해서였죠.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마이클은 진지한 표정으로 리메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 감독도 같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답답해했어요. 마이클은 그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국제역도연맹 차원에서 공식 제안을 하겠다고요. 한중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으로 포장해서 말이에요. 마이클의 눈이 빛났어요. 30년간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한 그의 경험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박 감독은 물었어요. 정말 가능하냐고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 만하다고. 중국도 국제적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이클은 며칠 전 한국 훈련장을 둘러본 소감을 말했어요. 한국의 역도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요. 특히 선수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이 중국처럼 획일적이지 않아서 좋았다고 했죠. 마이클은 한국 훈련장에서 놀라운 걸 봤어요. 코치가 선수를 윽박지르지 않았거든요. 대화로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박 감독은 말했어요. 그게 자신들의 방식이라고. 선수가 행복해야 실력도 늘어난다고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과는 정반대라고. 거긴 무조건 복종이고 경쟁뿐이라고 했죠. 리메이 같은 선수에게는 한국이 더 맞을 것 같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작전을 짰어요. 국제역도연맹의 공식 루트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거였죠. 며칠 후 국제역도연맹에서 중국에 공문을 보냈어요. 2024 파리 올림픽을 대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제안이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은 각국 유망 선수들을 상호 교환해서 훈련시키자는 거였어요. 물론 진짜 목적은 리메이를 한국으로 보내는 거였지만 표면적으로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었죠. 중국 당국은 당황했어요. 이걸 거절하면 국제적으로 폐쇄적으로 보일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리메이를 보내는 것도 꺼림칙했죠. 고민 끝에 중국은 조건부 수락을 했어요.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3개월 단기 연수로만 허락한다고 했죠. 그리고 리메이의 모든 활동을 보고받겠다고 했어요. 절대 귀화 절차는 밟지 말라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박 감독에게는 기회였어요.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간에 리메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했죠. 리메이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건 11월이었어요. 왕 코치가 불렀을 때 리메이는 또 무슨 벌을 받는 건가 싶어 떨렸어요. 하지만 왕 코치의 말은 예상 밖이었죠. 3개월 연수지만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리메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죠. 왕 코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국제역도연맹의 공식 요청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3개월 후엔 반드시 돌아오라고요. 리메이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달랐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12월 15일 리메이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공기도 사람들의 표정도 분위기도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박 감독이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리메이는 감격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반겨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박 감독은 리메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힘들었지. 이제 괜찮다고요.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리메이는 놀랐어요. 한국 기자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리메이 선수 한국에 온 소감이 어떠냐고, 한국 훈련 시스템에 대한 기대는 어떠냐고, 중국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냐고 물었죠. 리메이는 당황했어요. 중국에서는 기자들이 자신에게 관심도 없었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관심을 가져줬어요. 저게 한국이라고. 리메이는 중얼거렸어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박 감독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스타라고요. 그날 밤 리메이는 한국의 숙소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와 있었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다르다고, 사람들이 자신을 진짜 선수로 봐준다고,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는 다행이라고 했죠. 그리고 리메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자신이 여기 남으면 어떨까요? 라고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죠.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요. 그 순간 리메이는 확신했어요. 여기가 자신의 길이라고요. 2022년 1월 리메이의 한국 훈련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박 감독은 리메이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체크했죠. 오늘 몸 상태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중국에서는 선수의 몸 상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정해진 메뉴대로 훈련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은 선수가 주인이었어요. 박 감독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요. 리메이는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죠. 한국의 훈련장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3D 자세 분석기, 근력 측정 장비, 피로도 분석기까지 있었어요. 리메이는 생전 처음 보는 기계들에 놀랐죠. 자신의 동작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박 감독이 설명했어요. 내 자세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어느 부분이 비효율적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중국에서는 오직 감과 경험에만 의존했는데 한국은 모든 게 과학이었죠. 리메이는 감탄했어요. 이런 게 있다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스템이었거든요. 훈련 강도도 과학적으로 조절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조건 고강도 훈련만 시켰어요. 정신력을 기르자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리메이의 몸 상태에 맞춰 매일 훈련량을 조절했어요. 박 감독은 말했어요. 오늘은 70%만 하자고요. 리메이는 의아해했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100% 이상이었는데요. 박 감독은 설명했어요. 무리하면 다친다고, 건강이 우선이라고요. 리메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리메이의 기록이 눈에 띄게 향상된 거예요. 중국에서 4년간 정체됐던 기록이 한국에서는 한 달 만에 5kg나 늘었죠. 인상 95kg를 성공했을 때 리메이는 자신도 놀랐어요. 몸이 훨씬 가벼웠거든요. 불필요한 근육은 빠지고 꼭 필요한 근육만 남았어요. 중국에서는 무조건 덩치를 키우는 것만 중요했는데 한국은 효율성을 추구했죠. 영양 관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담 영양사가 따로 있었어요. 훈련 2시간 전에 먹어야 할 맞춤 영양바를 줬죠. 리메이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영양사는 설명했어요. 리메이의 몸에 맞춰 만든 거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냥 많이 먹으라고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죠. 심지어 물을 마시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게 과학이었죠. 심리 관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가 따로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리메이를 만나 상담을 했죠. 최근 잠은 잘 자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걱정되는 건 없는지 물어봤어요. 리메이는 말했어요.
중국에서보다 훨씬 잘 잔다고요. 심리학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좋다고,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중국에서는 정신력은 오직 의지로만 기르는 거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마저 과학적으로 관리했어요. 3월에 열린 한국 내 대회에서 리메이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상 98kg, 용상 125kg로 합계 223kg를 기록한 거예요. 자신의 종전 기록을 8kg나 갱신한 것이었죠. 바벨을 내려놓는 순간 리메이는 소리쳤어요. 새 기록이라고, 자신이 해냈다고요. 박 감독이 달려와 리메이를 끌어안았어요. 당연하다고, 내 실력이라고 말했죠. 한국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리메이는 중국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뜨거운 응원을 받았죠. 시상대에 올라간 리메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마이클 존슨이 이 경기를 직접 보러 왔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중국에서 벤치를 지키던 선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요. 경기 후 박 감독을 찾아와 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요. 박 감독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다고, 그냥 선수를 존중했을 뿐이라고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세계 각국의 훈련법을 봐왔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달랐어요. 이건 믿기 어려운 변화라고 감탄했죠. 4월 리메이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생애 첫 국제대회였어요. 그것도 한국 유니폼을 입고 말이죠. 경기 전날 밤 리메이는 박 감독에게 말했어요. 떨린다고요. 박 감독은 말했어요. 긴장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넌 할 수 있다고요. 리메이가 또 물었어요. 중국 선수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박 감독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관없다고, 내가 내 실력을 보여주면 된다고요. 경기 당일 중국 선수들은 리메이를 보고 놀랐어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체격도 분위기도 자신감도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과거 동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게 정말 리메이 맞나고요. 리메이는 당당했어요. 더 이상 중국에서 눈치 보던 그 소녀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 진짜 실력을 키운 당당한 선수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리메이가 동메달을 획득한 거예요.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최고 성적이었죠. 중국 선수들도 리메이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벤치 선수였던 그녀가 이제는 메달리스트가 되어 있었거든요.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걸 본 리메이는 감격했어요. 이제 진짜로 한국 선수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국 관중들의 응원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리메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였죠.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시아 선수권에서의 동메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메이의 성과가 국제 스포츠계에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급성장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거든요. 각국 역도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궁금해했어요. 마이클 존슨은 국제역도연맹 회의에서 리메이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했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스포츠 시스템의 힘이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발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훈련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럽 역도 연맹 회장도 놀라워했어요. 중국에서 매장됐던 선수가 한국에서 이렇게 꼽힐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마이클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한국은 어떤 마법을 쓴 거냐고요. 하지만 마이클은 대답했어요.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라고요. 5월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리메이에게는 진짜 시험대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겨루는 무대였거든요. 경기 전 리메이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한국에서의 훈련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웜업을 하는 리메이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1차 시기에서 리메이는 인상 102kg를 성공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이었어요. 관중석에서는 박 감독이 주먹을 불끈 쥐었죠. 한국 응원단도 환호했어요. 2차 시기 리메이는 105kg에 도전했어요. 성공하면 세계 랭킹 3위에 오르는 기록이었죠. 바벨을 들어 올리는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리메이는 완벽한 자세로 바벨을 들어 올렸어요. 심판의 하얀 불빛이 켜졌어요. 성공이었죠. 경기장이 들썩였어요. 용상에서도 리메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130kg를 가볍게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시기에서 133kg에 도전했죠. 이 기록에 성공하면 은메달 확정이었어요. 리메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바벨 앞에 선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만의 경기가 아니라고,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기라고요. 133kg가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완벽한 자세였죠. 심판의 하얀 불빛이 세 개 모두 켜졌어요. 리메이 선수가 은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합계 238kg, 세계 2위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응원단은 미쳤듯이 환호했어요. 리메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죠. 6개월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두 번째로 높이 올라갔어요. 리메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관중석을 둘러봤어요. 박 감독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마이클 존슨은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죠. 심지어 관중석 한편에 왕리화전 코치도 와 있었어요. 그녀도 박수를 치고 있었죠.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리메이의 성공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리메이는 말했어요. 자신은 한국에서 진짜 인생을 찾았다고요. 중국에서는 100명 중 하나였지만 한국에서는 단 한 사람으로 존중받았다고 했죠. 이 말은 전 세계로 중계됐고 큰 감동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이야기였거든요. 마이클 존슨도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리메이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고,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라고 했죠. 선수를 기계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어요. 미래는 한국에 있다고 말했죠. 각국 언론들도 리메이의 성공을 대서특필했어요. 중국이 버린 보석이 한국에서 다이아몬드로 빛난다. 한국 시스템의 승리, 과학적 훈련의 힘, 리메이 신드롬으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는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죠. 리메이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중국 언론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자신들이 놓친 선수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일부 언론은 자성하는 기사를 썼어요.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우수한 건가 하는 내용이었죠.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왕 리화 코치는 TV로 리메이의 경기를 봤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소녀가 세계 2위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리메이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혼잣말을 했죠. 리메이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스포츠 시스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식 훈련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개인 맞춤형 훈련 시스템에 주목했죠. 리메이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2024년 파리 올림픽이었죠. 2023년이 되자 리메이의 영향력은 스포츠계를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서 한국의 스포츠 과학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서 연수단이 한국을 방문했죠. 모두 리메이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한국 스포츠과학원은 연일 시찰단으로 붐볐어요. 그들은 3D 분석 시스템을 보고 놀랐고 개인 맞춤형 훈련법에 감탄했으며 과학적 컨디션 관리에 감동했죠. 독일 역도 연맹 회장이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는 직접 훈련장을 둘러보고 감탄했죠. 한국의 시스템을 자국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프랑스 올림픽위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려 했죠. 심지어 미국도 관심을 보였어요. 스포츠 강국인 미국조차 한국에게 배우려 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죠.
마이클 존슨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이 세계 스포츠계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리메이 한 사람의 성공이 전 세계 스포츠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이제 각국은 무조건적인 고강도 훈련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훈련법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한 코치는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선수를 기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이 말은 세계 스포츠계에 큰 울림을 줬어요.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선수를 매달 생산 기계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선수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최고의 성과를 냈죠. 이제 중국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리화 코치는 용기를 내어 한국 시차를 신청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였죠. 한국 훈련장을 방문한 그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게 자신이 알던 것과 달랐거든요. 코치와 선수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존중하며 과학적 데이터로 소통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왕 코치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리메이를 통해 깨달았다고, 자신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중국 체육청도 내부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권위적인 지도 방식을 버리고 과학적 접근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선수 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침이 나왔어요. 중국 역도팀의 훈련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더 이상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컨디션을 고려했어요. 리메이 한 사람이 거대한 중국 시스템을 바꿔놓은 거였죠. 리메이의 아버지도 중국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딸이 조국을 배신했다고 비난받았는데 이제는 영웅의 아버지가 됐죠.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리메이 아버지시죠? 정말 자랑스러우시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딸이 행복하다는 게 가장 중요했죠.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리메이의 사례를 한국 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수 중심의 과학적 훈련 시스템을 뜻하는 말이었죠. IOC 위원장도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그는 공식 발언에서 말했어요. 이것이 미래 스포츠의 방향이라고요. 한국이 올바른 길을 보여줬다고 칭찬했죠. 리메이 자신도 변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자신은 한국에서 진짜 인간이 됐다고요. 중국에서는 그냥 역도 기계였지만 한국에서는 리메이라는 사람으로 대해줬다고 했죠. 이 말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줬어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기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메시지였거든요. UNESCO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스포츠를 통한 인권 신장의 모범 사례로 봤거든요. UNESCO 사무총장은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스포츠 성공이 아니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증명이라고 했죠. 2023년 말 리메이는 한국 귀화를 공식 신청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한 한국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리메이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발표했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중국 체육청 장관의 공식 성명이 나왔어요. 리메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녀를 통해 자신들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죠. 리메이는 이제 진짜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2024년 8월 파리 올림픽 역도 경기장. 리메이는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웜업을 하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태극마크가 선명했죠.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관중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이클 존슨, 그리고 놀랍게도 왕 리화 전 코치까지 와 있었죠. 그들은 모두 리메이를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과거의 적들이 이제는 응원자가 되어 있었죠. 박 감독이 다가와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하면 된다고요. 리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3년간의 한국 생활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리메이는 세계 최고의 선수였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리메이의 첫 번째 상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선수였어요.
과거 동료였던 선수들과의 대결이었죠. 중국 선수들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경직되지 않았거든요.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결과였죠. 그들도 이제는 더 행복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었어요. 1차 시기, 리메이는 105kg를 가볍게 성공시켰어요. 완벽한 자세였죠.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응원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리메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죠. 이제 진짜 한국 선수라는 실감이 났거든요. 2차 시기에서 리메이는 109kg에 도전했어요. 성공하면 인상 부문 1위가 확정되는 무게였죠. 바벨을 잡는 순간 리메이의 머릿속에는 지난 5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중국에서의 무시, 절망, 그리고 한국에서의 재탄생까지 모든 순간들이요. 이건 자신만의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기라고요. 109kg가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완벽한 성공이었죠.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용상에서도 리메이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33kg를 성공시키며 1차 시기를 마쳤어요. 2차 시기에서는 136kg에 도전했죠. 이 무게는 올림픽 신기록이었어요. 성공하면 금메달이 거의 확정되는 상황이었죠. 리메이는 심호흡을 했어요. 관중석의 박 감독과 눈이 마주쳤죠. 박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할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리메이는 바벨을 들어 올렸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바벨이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리메이의 팔이 완전히 펴졌어요. 완벽한 자세였죠. 심판의 하얀 불빛 3개가 모두 켜졌어요. 성공. 올림픽 신기록이었어요. 금메달. 리메이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합계 245kg.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응원단은 태극기를 흔들며 열광했죠. 리메이는 바벨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5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이 올라갔어요. 리메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리메이는 관중석을 둘러봤어요. 박 감독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마이클 존슨은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죠. 심지어 왕 리화전 코치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모두가 리메이를 축하하고 있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리메이는 말했어요. 자신은 한국에서 진짜 인생을 찾았다고요. 중국에서는 100명 중 하나였지만 한국에서는 단 한 사람으로 존중받았다고 했죠. 이 말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줬어요. 마이클 존슨도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리메이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고,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라고 했죠. 미래는 한국에 있었다고 단언했어요. 경기 후 한 달 리메이의 영향은 계속 확산됐어요. 중국은 완전히 시스템을 바꿨어요. 권위주의를 버리고 선수 중심 훈련을 도입했죠. 유럽 각국도 한국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미국도 한국의 스포츠 과학 기술을 배우려고 했죠. IOC는 한국을 미래 스포츠의 모델로 공식 인정했어요. 리메이는 이제 단순한 올림픽 챔피언이 아니었어요. 세계 스포츠계 변화의 상징이었죠. 그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편견은 기회를 가로막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한국이 자신에게 준 건 메달이 아니라 꿈이었다고 했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버려진 소녀가 한국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 기적 같은 이야기 말이죠. 리메이의 성공은 증명했어요. 국적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라고요. 한국은 그것을 보여준 나라였고 리메이는 그 산증인이었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국을 찾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두 리메이처럼 진짜 자신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리메이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도 더욱 밝아지고 있죠. 여러분도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